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오늘 제가 신성통상이랑 모나미 반일 테마주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오늘 저는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는, 오전 중에는 사실 그냥 차트상 눌림 매매에서 반등 돈 몰릴 거 생각해서 매매를 했고, 이제 중간부터는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서 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모나미는 자 보시면은 알겠지만, 잠시만요, 안 나오네요. 자, 모나미는 오전 중에만 딱 매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오후까지 아예 안 샀어요. 이유는 제 이제 영상 좀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뭔 이유인지 아실 거예요. 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모나미가 한 번 더 상승하면 단일가 들어갈 자리인데, 얘가 단일가 들어가는 날은 아마 2등주인 신성통상으로 대장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 중에는 모나미에 돈이 좀 쏠리는 것 같아서 모나미에서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짧게 손절을 치고 그 이후부터는 신성통상만 매매를 했습니다. 왜? 얘가 오늘 대장이 못 갈 거가 이제 단일가 들어갈 걸 알았기 때문에 신성통상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모나미가 단일가 들어가는 자리이니까 아마 그 다음엔 신성통상이 대장을 바통을 이어받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신성통상에서 상따까지 하루종일 매매를 했습니다. 진짜 오늘 징그럽게 했어요. 얘를 보이시죠? 진짜 징그럽게 했어요. 진짜 하루종일 그리고 자, 여기서 처음에는 오전에는 그냥 차트상 눌림에서 이제 반등 주는 거 그것만 좀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구간, 이게 한 10시 30분 이때부터는 상한가 갈 수 있다, 이 재료면은 라는 기본적인 확신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한가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라는 생각으로 이때부터는 계속 매매했어요. 상한가 깨지면은 보이시죠? 상한가 깨지면은 더 사고 더 샀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똑같아요. 저는 항상 재료 관점, 차트 관점 같이 있는 녀석들 위주로 갖다가 단타를 칩니다. 스윙 종목 빼고서는 그날 차트도 괜찮은 자리에서 돌파 넘어가고, 그리고서 재료까지 있는 녀석, 그래가지고 그 재료랑 지금 엮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또 커뮤니티 게시글에다가 10시 35분에 이걸 올렸습니다. 1. 전범기업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수순 첫 공시 송달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또 이제 아셔야죠. 뭔 내용인지. 이 뉴스인데, 얘는 6월 4일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거는 체크를 못했었어요. 체크를 못했고, 저는 저 뉴스를 10시 조금 부근에 받아서 이 뉴스 세다, 공시송달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저도 읽어보고서 이 뉴스 세다. 그래서 밑에다가 일정은 없지만 단기간 내에 일본이 강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라고 제 생각을 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게시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올려서 끽해봐야 잘 되면은 그나마 그냥 분전이고, 안 되면 저 욕 디립다 먹어요. 왜? 이거 보시고서 분명히 같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을 수가 없죠. 물론 제 영향력이 그 정도로 크다라고 이제 자부하거나 막 그런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또 이제 저도 초보였던 시절 똑같이 이런 글 보고 뭔가 좀 하시는 것 같은 사람이 이 종목 좋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따라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커뮤니티 좀 올리기 이것도 좀 항상 버거워요. 마음이 좀 버겁습니다. 여하튼 정말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여서. 그리고 시간을 보세요. 10시 35분. 자, 10시 35분에 올렸는데 모나미 여기서 손절하고서 그 다음부터 매매를 안 했죠. 왜? 얘는 단일가 오늘 들어갈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뭐 슈팅 나온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제 몫은 아니에요. 제 몫은 아니고, 대신에 저는 그만큼 신성통상에서 챙겼습니다. 근데 자, 여기 32분 이때 물량을 좀 샀습니다. 31분, 32분. 이 뉴스, 아까 전에 그 전범기업 이거 뉴스 올려드린 이유가 저 뉴스를 보고서 이거 상한가 갈 수도 있겠다
100%는 아니지만 상한가 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산 자리고, 자 보시면은 10시 32분쯤이었죠. 제가 지금 여기서 산 거예요. 지금 요 자리 돌파를 할 때. 자, 여기는 근데 차트상 딱 보면은 흐름이 아침 고점이었고, 요 구간 그냥 일봉상 차트 이거 보고서 한 3개 정도 그어놨어요. 저는 오늘 오전 고점을 넘으려고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 일단 재료가 첫 번째 재료가 강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쭉 설명드릴게요. 이 재료에 대한 생각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형화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각자 기준이 다르고 내가 살아온 생각이 다르고 세상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겪은 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저 재료를 보고 그냥 그러네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야 저 재료는 무조건 상한가 간다, 누구는 조금 시세는 주겠네. 한마디로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저 재료 하나를 보고 100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게 재료에 대한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완전 정답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각자 자신의 기준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뉴스를 보면은 아까 법원 공시송달, 이게 포인트였어요. 제 기준에는. 자, 여태까지 강제징용 이거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일본 기업에서 배상해라.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일본 기업에서 배째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그래? 그럼 진짜 째줄게. 배대. 강제 매각 수순 들어갔습니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건 처음 보는 단어예요. 제가 좀 소설이랑 책 많이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단어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공시송달 뭐 좀 처음 봤어요. 뭐 물론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죠. 법원 쪽에 뭐 연관되신 분이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낯선 단어였습니다. 근데 자, 여기 아까 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불복 물론 배상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 일본 쪽에서 배째라. 그러니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령을 거부한 배상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찾아가라. 니네 우리가 계속 보내려고 했는데 니네가 거부했다. 이거 알아서 찾아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공시송달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그러니까 계속 일본 쪽에다 서류를 보냈는데 얘네들이 반응이 없고 배째라 모두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여태까지 기간을 충분히 줬고 여태까지 계속 보냈는데 니네가 반응이 없네. 그러면은 이건 서류는 법적으로 전달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 안에 있는 내용, 우리가 니네 전범기업 국내 자산 매각할 거다. 수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발작을 하겠죠. 당연히 우리 기업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재산을 니네가 뭔데 또 처분하고서 한다. 욕 나올 뻔했네. 그거 가지고 니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럴 거예요. 왜? 지금 자, 우리나라는 반일을 해가지고 좀 국민성을 뭉치는 경향이 있고, 일본에서도 똑같아요. 반대예요. 일본 측도 지금 아베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 지지율을 좀 응집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우리 임진왜란 일어난 이유가 이거였죠. 일본 측에서 전국 다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힘이 넘쳐나니까 그걸 가만히 냅두면 안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던 우리나라에다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타겟팅을 했던 게 일어난 게 임진왜란이에요. 뭐 물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있지만 러프하게 보면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아베 지지율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외부의 적, 반한 테마, 혐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응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저런 거를 받으면은 발작을 하겠죠. 당연히 한일 관계 우려 커져.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아베의 꿈. 무너져라. 축하한다. 수출 규제 철회 촉구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뭐 대꾸도 없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때리겠다. 발끈한 일본, 징용 판결 기업 자산 현금화할 때는 심각한 상황 올 것. 한마디로 경고를 한 거예요. 일본 측에서도.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똑같아요. 미국, 중국 서로 관세 부과하고 니네 뭐 해라. 니네 홍콩 범법 통과하면은 뭐 부셔버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딱 경고하듯이 우리나라랑 일본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 자기네 전범 기업이어도 그거 자산 현금화해서 뭐 니네가 이용하면은 심각한 상황 올 거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그 사이에 대해서 더 악화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나라 측에서는 이제 니네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뭐 문서 보냈는데 씹었지 않냐. 진짜 배째라고 했으니까 이젠 째겠다. 여태까진 봐줬는데 진짜 짤 거다. 그래서 일본의 경고, 외교부 강제징용 기본 입장 갖고 일가 협의 공시송달 그래가지고 오늘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러면은 일본 측에서 후속 뉴스가 나오겠죠. 특히 아베나 정부 측에서 이런 공식적으로 갖다가 반발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자기네 기업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면은 일본 내부에서 자기네들에 대한 지지율,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특별한 진짜 예외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본 측에서는 당연히 정부 발언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일정이 없다고 한 거는 일정이 없지만 단기간 내에 일본이 강할 반발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일정은 언제 발표할 줄 모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선전폭으로 때렸으니까 일본 측에서도 맞았으면은 늦어도 하루 이틀 안에 나오겠죠. 최소한 뭔가 발언이 나오겠죠. 엄청 유감 표명이면 다행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규제를 또 할 거다 뭐 니네 뭐 세금 부과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미중 무역 전쟁 하듯이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재료에 대해서 저는 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일본이 강한 반발할 가능성이라고 아예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재료 측면에서는 이래요. 그러니까 재료 개인적으로 이거 강하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뭐 오늘 유니온 내린 거는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유니온 여기 미중 무역 전쟁 시작될 때부터 여기까지 100% 올랐죠. 한 달도 안 돼서. 근데 지금 차트를 보세요. 얘네도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왜? 저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진행이 얼마나 연속성이 이어지냐에 따라서 여기서 조정 주면서 또 상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전고점 넘어간다 이 얘기는 못하죠. 그거는 미래의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 스타트가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 조금 인지를 해 두시고 뭐 물론 저는 뭐 여기서부터 스윙을 하겠다 이거는 말씀을 좀 못 드려요. 왜? 재료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진짜 갑자기 일본이 숙이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미중 무역 전쟁처럼 실제로 갖다 서로 한일 관계 악화될 것 같아요. 때리고 할 것 같아요. 일본 측에서도 지금 지지율 때문에 우리나라를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막 추경하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죠. 그 와중에 지금 북한은 막 뭐라 하는데 거기에는 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뭐 김여정 인연이 짖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숙이는 건 아쉬운데 그렇다고 일본에 또 질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고 한마디로 이제 재료가 시작일 수도 있다. 아직 현실적으로 서로 뭐 관세 부과하고 막 때리고 미중처럼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슬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한마디로 미중 무역 전쟁처럼 장기간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해 두시고 재료 측면에선 그래서 재료가 강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차트 두 번째 모나미는 어제 아침 브리핑이나 어제 브리핑 영상에서 단일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신성통상이 대장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거는 가능성이었어요. 이때까지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단일가 들어가는데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최근에 한국정보 인증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단일가 들어갈 때는 대장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모나미
브리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모나미 단일가 들어갈 자리다.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아침에는 모나미가 워낙 대금도 크게 터지고 해가지고 모나미에서 매매를 하다가 그러다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좀 매매를 멈췄었는데, 신성통상도 이러고 매매를 멈췄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 자리에서, 자, 차트 자리 지금 이제 재료 측면 설명을 드렸죠. 재료 측면, 그리고서 이거는 제가 신성통상에서 결국에 매매 하루 종일 한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대장이었던 놈이 단일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산 거는 원래 저 보통 사고서 손절 제가 보통 한 3% 말씀드리죠. 근데 3%를 찍진 않았어요. 근데 뭐 날마다 막 1% 2% 내려오면 손절도 치고 막 그거는 그날 조금 다르긴 해요. 뭐 저는 기준이 그 순간순간 잘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고서 내려갈 때 손절 안 친 이유는 그냥 이거예요. 이 재료로 갖다가 쉽게 죽을 것 같진 않다. 이게 진짜 그냥 베이스였어요. 오늘 매매 그냥 뭐 다른 거 차트고 뭐고는 솔직히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고, 재료 측면에서 이거는 일본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게 완전 베이스. 그리고서 자, 여기서 그냥 사고서 버텼죠. 중간에 저도 단타로 이제 단타 계좌는 단타 치려고 하니까 원래는 좀 오르면은 셀 나와요. 하는데 얘 그냥 안 팔고서 버텼죠. 최소 6% 7% 요 구간까지 버텼어요.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 갈 거다라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팔고서 추세가 좀 내려왔으면은 더 살라 했는데 그냥 올라가길래 살고, 이 정도면 조정 줄 것 같은데 팔고서 또 올라가네. 또 사고. 추세가 안 꺾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점점 추격하면서 다시 물량 채우고 팔았다가 물량 채우고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추격하면서 이 자리가 여기가 얼마야? 한 26% 막 이랬어요. 23%, 4%, 5%에서 추격을 했죠. 말씀드리죠. 항상 저는 높은 자리에서 매매, 손절은 꼭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종목이 재료 측면에서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속 샀어요. 산 것까지 좋은데 상 마감을 하고서 상을 닫고서 깨지더라고요. 깨지길래 처음에는 비중을 살짝 조절을 했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계속 샀죠. 얘도 사고 이거에 산 이유는, 자, 산 이유가 무조건 상을 갈 거다 이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상 깨지니까 사고 3번 샀죠.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자, 일단 첫 번째, 재료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죠. 재료가 완전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일정은 없지만 단기간 내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정은 없지만 단기간 내에 일본에서 강하게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자, 이 문장에서 오늘 저는 이게 만약에 막판에 투매가 나왔다. 1700원, 뭐 1600원 여기까지 사실 안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차트 위치상 나와도 한 요 정도였을 거예요. 왜? 저항, 지지 아니면은 뭐 정고점 요 부분 아마 투매가 나왔어도 요 정도 선에서 멈췄을 거예요. 전 여기 오면은 스윙 계좌에서도 그냥 한 5천 정도 박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투매까지 내려오면은. 근데 투매는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 상한가 계속 따라잡은 거는 그냥 깨질 때마다 산 거는 상 갈 가능성이 높다였지, 만약에 대신에 상한가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손절을 항상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내가 왜 그냥 사기만 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내려오면 그냥 더 살려고 했어요. 내려오면 더 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려오면 더 살 생각을 했냐? 단기간 내 일본에서 반발 나오겠죠. 분명히. 이건 아주 높은 확률로 갔다가, 이거는 사실 확률이에요. 100%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거, 일본 정부에서 저거 두들겨 맞고서 자기네 국내 기업을 안 지키면은 국내 그 여론이 완전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언제 일정은 없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단기간 내, 저는 길어야 하루 이틀?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밤중에 나올 수도 있고 뭐 길어도 이번 주 안에 혹은 주말 안에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자리 들어가면서 상따를 했던 게 스윙 개념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거 깨지면은 여기서 판다가 아니라 손절 친다가 아니라 스윙 개념으로 여기서 내려온다? 그래, 비중 더 해가지고 더 산다. 왜? 이거 나올 테니까. 그리고서 모나미 단일가 들어가면은 3일 동안 매매가 안 되는데 오늘이 몇 일이에요? 목요일이죠. 그러면 실거래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모나미는 돈이 안 몰려요. 그 안 몰리는 돈이 신성통상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얘 상 깨질 때마다 제가 이런 상 깨지는 거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의 이면은 제가 계속 깨질 때마다 산 이유는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가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내려온다 스윙 계좌에서 얘 살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얘 이 안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 뭐 결과적으로 상따 물량 그냥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긴 했죠. 뭐 내일 갭이 어떻게 뜰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이나 밤중에 혹은 내일 아침 장전에 일본에서 뭐 왈왈 짖으면은 한 15% 20%는 뜰 것 같아요. 어떻게 짖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안 짖어도 저는 이 종목은 일단은 조금은 뭐 비중을 좀 덜진 몰라도 단기간 스윙은 좀 볼 것 같아요. 대신에 모나미 신성통상도 이제 단일가 한 번 더 상승하거나 거래량 터지면 단일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또 인지해 두시고, 그리고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상따 깨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했던 이유입니다. 차트가 조금 번잡해요. 그리고 1700 이거는 돌파할 이 오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사고 돌파했을 때 샀는데 이거는 또 별거 없어요. 전고점 여기 미리 산 거예요. 미리. 원래는 돌파를 확인하고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할 때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거를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 기어줬죠. 이 전고점 1700원을 넘어가고. 원래는 이런 곳에 사는 게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갖다 재료 판단 때문에 얘는 일단 오늘은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산 거예요. 이 자리는. 그랬던 거고, 그래가지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료 측면 그리고 대장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얘는 조금 상한가 깨질 때는 왜 손절을 안 했냐? 아까 재료 측면에서 일본 측에서 분명히 뭐 나올 거 확률이 높은데 걔네가 갑자기 숙일 확률도 없고 일본 내부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거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제일 편한데, 우리나라가 뭐만 하면 반일 이렇게 만들듯이 일본도 뭐만 하면은 혐한, 반한 똑같아요. 두 나라 다. 우리가 쟤네 원숭이 쪽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쟤들도 저희 욕을 하겠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일 테마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했고, 자 거기다가 오늘 반일 테마가 얘 두 개만 오른 게 아니죠. 최근 종목 일지테크부터 해가지고 일지테크 이 양아치 종목 더러운 녀석. 얘는 진짜 제가 어제 올려놨던 그 중간에 브리핑하면서 추가했던 게 후성, 삼육물산, 램테크놀로지, 일지테크 얘네 외에도 더 있어요. 일본 반일 테마 있긴 있는데 얘네들이 과거에 그 불화수소, 후성이랑 램테크놀로지는 불화수소로 갖다가 수입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올랐어가지고 넣었고, 일지테크는 조금 새끼 기억이 나는데 재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도 일본 그걸로 엮였었어요. 얘는 손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했다가 추세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손절했는데 그 다음에 간 건 제 실력이죠. 자 어디 갔어? 삼육물산 같은 경우 오늘 뉴스가 나왔죠. 이거 옛날에 똑같이 이거 일본 반일 테마 때 얘가 언제냐 18년도 이때인가? 이때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얘가 올랐을 때 이거 이슈 똑같이 있었어요. 식품 포장팩 산소 차단 필름 이걸로 갖다 과거에 올랐던 게 기억이 있어가지고 삼육물산도 반일 테마에 넣어놨었습니다. 브리핑할 때. 아주 요놈도 장기 이동 평균선 뚫고 시세를 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 측에서 반발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반일 테마 관련해서 지금 뭐 신성통상 모나미는 애국주고 실제로 뭐 이제 불화수소나 뭐 그런 애들이 또 소부장 애들 뭐 이런 애들이 탄성받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고, 일단 오늘은 신성통상이 대장이었습니다, 제 기준에. 그리고 얘 차트 이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거래량 죽고 추세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이 자리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갖다가 같은 메커니즘, 결국에는 저는 재료 단타에서는 특히 재료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인간이라 재료가 일단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게시판에 올렸던 거고, 그 재료에 대한 해석, 아까 재료에 대한 해석 말씀드렸죠. 이거 일본에서 배째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째고 있다가 진짜 그래? 아 우리도 못 참겠어, 이제 진짜 째줄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또 발작을 할 거라는 생각, 그래서 재료가 워낙 세다, 이런 생각으로 갖다가 매매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상한가 깨질 때도 똑같이 여기서 깨져가지고 내려온다, 1700원 1600원 스윙 계좌에서 돈 빼서 얘 담는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왜? 지금 얘네가 일본이 갑자기 숙일 가능성이 없다고, 엄청 적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오히려 땡큐로 왔다, 그래? 나 비중 더 싣고 보내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 깨질 때도 계속 3번 받았던 거고. 물론 제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단타 계좌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윙까지 왔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내려오진 않았고, 여하튼 오늘 이런 개념으로 갔다가 매매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또 특징주 바로 나오죠. 전범기업 자산 압류 결정 첫 공시 송달 속 한일관계 악화 우려 등의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이 특징주 정리를 또 누가 이 HTS의 인포스탁에서 했네요. 오늘은 요 녀석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주는 이거 아침에 뉴스를 봤었는데 좀 긴가민가하다. PC 디렉트는 사실 제가 연간 네온테크랑 PC 디렉트는 뭐 어차피 봐도 못 들어왔을 것 같은데 연간주인 줄 모르고 JC연만 조금 상따를 한 상태예요. JC연만 아침에 뭔지 몰라도, 저는 JC연을 원래 대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뭔지 몰라도 저 뉴스 보고서 3% 먹고서 상한가 갈까? 근데 대장을 몰랐어요. 대장을 몰라서 JC연이 대장인 줄 알고 이거 좀 약한데 이놈이. 그 다음에 뭐 2등주 퍼스텍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JC연이 3등주예요 지금. 뭐 그래도 혹시 몰라서 상따는 했습니다. 뭐 퍼센테이지 있고. 그리고서 여긴 별개 부록으로 갔다가 캔ኳ 에어로 이런 애들 얍삽하게 바로 항공 쪽 드론 이런 걸로 갔다가 바로 재료 엮어서 바로 반등을 줬어요 오늘. 퍼스텍도 이랬는데, 여하튼 오늘 모나미랑 일본 반일 테마주는 한동안 좀 어떻게 지속이 되나, 그리고 오늘 밤중에 아베가 또 지져주나,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일가 조심하세요. 반대로 갔다가 일본 싸움이 지속되는데 모나미 단일가 2일차 접근 이런 거 괜찮겠죠? 뉴스가 지속된다면은. 그래서 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 감사하다고 올려주시는 분들 많은데 정작 오늘 뉴딜 쪽도 좀 괜찮게 봤는데 뉴딜은 반응이 없었어요. 뉴딜은 아침에 한번 반짝하고, 전 다우데이터는 아침에 그냥 시가에 베팅했다가 손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베팅했다가 꺾이길래 손절하고, 뉴딜은 특별하게 반응이 없었어요. 로보로보가 그나마 좀 반짝했는데, 하여튼 오늘 뭐 반일 테마는 중간에 뉴스도 좋게 봐가지고 매매를 했던 거고, 뭐 제가 이거는 결국 운입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조금 들어는 가죠. 차트랑 뭐 제로 판단도 실력이니까. 근데 오늘 막 이렇게 강하게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거는 운이에요. 그리고 드신 분들 스윙 내신 분들은 제 탓이 아니라 각자 매매를 잘 하신 겁니다. 저는 정보만 항상 제공드릴 뿐이지 제가 이게 리딩 채널이 아니고 돈 받고 뭐 제가 리딩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보만 제공해 드린 거고, 스윙 내신 거는 각자 매매를 잘 하신 겁니다.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